네, 안녕하세요. 제주대학교 국어공학과 강문정 교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상상의 바다로 떠났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판타지가 우리의 실제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볼 주제는 뭐냐면 풍요의 바다입니다. 풍요. 그리고 과학적 연구 대상의 바다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그림 하나를 추천할게요. 뭐냐면 지금 바로 검색해 보세요. 김홍도가 그린 고기잡이라고 하는 그림을 한번 탁 검색해 보세요. 거기에 보면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어살이 쫙 설치가 되어 있어요. 어살 안에서 물고기를 막 잡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그 물고기를 어살 밖에 있는 어떤 어부에게 파는 장면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그 배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 독에 하얀색 소금이 가득 차 있죠. 하나만 더 검색해 보십시오. 김준근 화백의 염조지인입니다. 염은 소금 염자조 만들 조자예요. 그러니까 지금만으로 말하면 소금 만드는 사람 이런 겁니다. 큰 가마솥이 등장하고요, 그 밑에 불을 떼요. 그러니까 바닷물을 큰 솥에 담아서 불을 떼면서 소금을 생산해내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는요, 갯벌에 염전을 개발할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서해와 남해에 어마어마한 염전을 개발할 수 있는 나라였어요. 소금은요, 고대 사회에서부터 전통시대 내내 화폐로 사용할 만큼 굉장히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소금 때문에 전쟁도 있을 정도였어요. 바로 그 소금입니다. 이런 어떤 바다가 우리에게 준 이 풍요로움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하나 그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풍요로운 바다를 어떻게 지식의 바다로 만들어갔는지, 수산학이라든가 해양생물학으로 만들어갔는지, 이거를 우리가 만나보게 될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조선 최초의, 저는 최초라고 주장합니다, 해양생물학자라 할 수 있는 바로 정약전이라는 분입니다. 유학자이자 또는 기독교에서 서학자이기도 하죠. 이분이 어떻게 생물학자로 성장할 수 있었는가, 또는 생물학자가 될 수 있는가, 한 명이 등장합니다. 바로 누구냐면 문순득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멀리 바다로 갔다 온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우이도에 살았어요. 우이도에 살았었는데 1801년 12월에 대흑산도 남쪽에 있는 대사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홍어를 구입했어요. 홍어를 구입해서 그 12월 15일 이 홍어를 운반하는 과정에 풍랑을 만납니다. 그리고 표류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유구, 오키나와죠. 유구를 거쳐, 예전에 필리핀은 여성국이라고 이제 표기를 했습니다. 여성국, 즉 필리핀. 그리고 중국을 거쳐 38개월, 3년 2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항해를 했던, 여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드디어 1805년 1월 8일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때 바로 이 문순득의 고향에서 유배 생활을 했던 분이 누구냐? 바로 정약전입니다. 정약전. 신유사옥이라고 1801년에 일종의 이제 전조교 박해 사건인데요, 이때 이 의도로 유배를 오게 됐습니다. 정말 뛰어난 사대부가였던 지식인이었고 정치가였고 또 서학을 전공했던 이 정약전은요, 얼마나 지적 호기심이 많았냐면 정말 실학자다운 실학자였어요. 근데 바다를 그냥 편안하게 안빈 낙도처럼 유유자적한, 그냥 유배 왔는데 바다 생활이나 하지 이 정도의 분이 아니었어요. 문순득이라고 하는 분이 이 표류의 경험을 듣자마자 찾아가요. 듣자마자 찾아가서 듣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기록에 남깁니다. 이게 표회심알이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표류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었는데, 이 표류에 대한 기록을 꼼꼼히 인터뷰에서 기록하는 정신들, 이 실학자의 정신들입니다. 담배를 키워? 그러면 담배를 키우는 이론서를 써. 닭을 키워? 그러면 닭을 키우는 이론서를 써. 어떤 생활의 환경에 놓여지면 그 실생활을 이론서로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이제 바다에 대한 동경과 지식에 대해서 굉장히 끊임없이 탐구하면서 결국은 문순득의 영향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바다에 관심을 갖게 되고, 바다 중에서도 바다 생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 백과사전이라고 할 때는, 앞에 대자를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초의 해양 대백과사전에 해당하는 자산어부입니다. 분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과학적인가를 한번 꼼꼼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 자산어부는요, 굉장히 체계적인 분류법을, 그러니까 범주화를 시켰는데 그것을 굉장히 과학적으로 분류해서 명칭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해양생물학에, 즉 바다에 관련된 생물을 기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조선은 이 이상의 시스템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이 자산어부에는요, 그래서 흑산도 근해에 있는 각종 어류, 해중 식물 를 이제 기록하는데요.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 인류. 이는 비늘 인자입니다. 그래서 비늘이 있는 생선 이런 뜻입니다. 이게 72종 기록되었고요. 그 다음에 무린류. 이거는 비늘이 없는 종류를 말합니다. 이게 43종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계류, 이건 뭐냐면 딱딱한 껍질을 이제 갖고 있는 것, 그러니까 어패류에 해당하죠. 뭐 새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을 보통 66개의 종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총 155종의 생물을 설명했는데요. 추가로 45종을 분류하는데, 이거는 바다에서 나는 해충이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해금은 뭐냐면 날아다니는 새예요. 새, 뭐 갈매기라든지 이런 새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해수는 바다에 사는 뭐 범고래라든지 이런 동물들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해초입니다. 그 중에 해초가 가장 많죠. 35종입니다. 그래서 이 자산어부는 이 삶의 현장이자 풍요로움을 간직한 이 바다가 어떻게 과학의 대상이 되고 어떻게 해양 생물학이 대상이 되는지를 너무 잘 보여주는 어떤 자료입니다. 그래서 역사 이래로 우리가 바다를 과학적으로 탐구하기 시작한, 물론 이제 거기에서 어떤 성분을 분석하거나 어떤 이런 것은 사실은 19세기, 20세기 이후로 넘어오기 전에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물질을 분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 기술이 더 진보된 상태에서 가능한 것이었죠. 그래서 바다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과학적인 방법, 이것은 바다에 사는 생물들을 정리하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풍요로움으로 가져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의 해양과학의 최고의 해양과학자, 저는 단연코 정약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상과 생명이 넘쳐나는 곳이 바다죠. 풍요로움이 바다죠. 이 바다를 그냥 둘 수 없잖아요. 우리 것으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과 만나야 돼요? 과학과 만나야 돼요. 그것을 가장 잘했던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정약전이라고 하는 분이고, 그분의 결과물로 우리는 자산어부라고 하는 정말 훌륭한 문화유산을 하나 갖게 된 겁니다. 이것은 최근의 수산학자라든지 해양생물학자들이 아주 어떤 원전 중의 원전으로 참고하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오늘 해양생물학의 시작이었던 자산어부를 자세하게 만나보았는데요. 정약전은 어떤 인물입니까? 유학자예요. 유학자이고 서학을 전공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단순히 유배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을 접했을 때, 즉 바다라고 하는 상황을 접했을 때 이 바다를 무엇으로 인식했을까요? 그냥 종교로 또는 믿음으로 아니면 공포로? 그러지 않았죠. 이 바다를 관찰의 대상, 분석의 대상, 그리고 무엇인가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풍요로움의 공간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사람들과 만나고 민중들과 만나고 바다를 만나고, 그 바다를 만났을 때 이것을 단순히 관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객관적인 데이터로 만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멈추지 않고 그걸 분석하고 연구하고 그 결과물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자산어부입니다. 이것은 19세기를 넘어오는 과정에서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우리 국가에 있어서 굉장한 자산으로 활용됐을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이 자세를 배워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인문학자이면서 과학자이면서 인문학자가 나오는 시대가 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강연하는 것 자체가 그걸 증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문학과 과학의 만남이 계속 될 때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풍부해질 겁니다. 쉽게 말하면 바다와 우리가 공존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내고 그러한 풍요로움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바다라고 하는 무한한 어떤 공간과 상상력과 판타지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는 과학과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어나가야 될 것이고요. 멈춰서는 되지 않을 겁니다. 왜? 이 시대는 해양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저도 바다에 더 고민할 것입니다. 계속 고민을 할 것이고, 물론 저의 인문학적 해석이 학제간 연구라든가 융복합 연구의 형태로 바다 해양과학자들과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날까지 저희는 서사에 나와 있는 바다를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것이고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도 하고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조선의 인문학을 전공하는 조선인문학의 항해사 강문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